친구들 안녕? 오늘은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어, 아까 산책을 나갔는데 약간 흐릿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계속 좀 흐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햇살이 쨍한 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햇살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는데 한참 걷고 있다 보니까 햇살이 쨍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장난말로 햇살 내가 너한테 마중 나가겠다. 그러면 마중 나가면 와줄래?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냥 상상하는 게 재밌거든요. 그냥 딱 때 맞춰서 햇살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냥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자연과 교감하고 또 자연에 있는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또 내가 자연이 되기도 하고 자연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소한 것들에서 행복들을 발견하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어, 이제는 점점 덜하기는 하거든요. 뭐 무례하게 하거나 그런 분들은 제가 참는 성격이 아니라서 바로 직구로 날려드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쟤 보통 아닌 것 같다. 쟤 건드리면 바로 돌직구 날리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또 모르고 하셨다가 막 뜨거워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참는 성격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저를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저랑 똑같이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존중하지 않고 하대하거나 함부로 하려고 한다. 가차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 함부로 할 권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막 대기업이나 그런 데서 뭐가 제 개인이 무서우세요? 자꾸 막 저 집에 있는 텔레비전도 막 끊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무 손도 안 댔는데. 그래서 서비스 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왔는데 이거 전문가도 비번 걸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 이렇게밖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유튜브도 끊어버리거나 그리고 제 핸드폰도 막 끊어버려요. 너무 어이없는 것 같아요. 너무 비열하고 졸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신 없으세요? 진짜 무슨 개인한테 그러냐? 참 양심도 없고 마음그릇 간장중지만 하다. 진짜 인생 곧다구로 살래?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무슨 사적으로 욕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생각해 보고, 어? 그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늘 고민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 단 한 명도 잃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 힘내라고 하고 진짜 같이 살자고 하고 내가 아픈 마음 안다고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렇게 위로가 되는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 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고 싶고 그러면 계속 뒤에서 울고 슬퍼하고 그러다 다 우울증 걸리다 다 집단 자살이라도 해야지. 그 뭐지? 마음이 풀리겠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내가 한 말과 행동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다 알잖아요. 온 진리가 알고.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거기 다니는 직원들이 알고 직원들 다 잘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어때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도 이런 기업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오픈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구조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최대한으로 직원들 복지는 이렇게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이런 생존의 게임에 있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환경에서 최대한 지지하고 최대한 배려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논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과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해서 사람이
이런 정신적으로 버틸 수 없는 환경인가, 마음으로, 몸으로 버틸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버틸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비인간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게 하고, 또 그런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아꼈던 온 국민과 전 세상 사람들이 슬퍼지고 이러면 계속 슬픔의 악순환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봐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글을 쓰는 작가가 너무 슬픈 환경에 처해 있어? 그러면 계속 우울하고 슬픈 그런 글들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글을 읽은 독자들은 어때요? 행복해지겠어요? 그렇게 다 상관관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슬퍼. 그러면 기쁜 노래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럼 슬픈 노래만 들은 사람들의 정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우울해지고 우울증으로 가고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살려주고 마음 안에 사랑을 자꾸 심어주고 행복 에너지를 자꾸 주고 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존재 자체로 빛이다. 이런 마음들을 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들을 자꾸 개선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렇게 독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애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짠하고 안쓰러워요. 그렇게 평생 뭐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희생하고 신체적인 부분을 희생하고 그렇게만 살다 가게 만들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당신의 엄마가, 당신의 아빠가, 당신의 딸이, 아들이 그렇게 사는 삶은 괜찮으세요?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저런 부분들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상대방이라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슬프고 아파도 웃으면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슬프다면 다른 사람도 슬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직시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지사지. 나와 상대방이 다르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나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세요? 제가 나가보니까 대부분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가? 상대방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괜찮을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떠세요?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가보면 함부로 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사랑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부분을 팬이고 그러므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공유하고 보게 됐지만 정말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너무 감동이고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느라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어. 너의 희생과 너의 그런 모든 시간들을 지나온 이런 고통들을 감내하고 보여준 모습들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고마운데 나는 너의 건강이 걱정돼. 그리고 너의 마음이 걱정돼. 그러니까 너를 먼저 아끼고 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들을 먼저 보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런 사람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인의 생가가 여러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그 생가에 뭐 쓰레기 봉지 놔두고 그렇게 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놓고 그 정말로 고인을 사랑하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끝까지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로 국화꽃 한 송이를 갖다 놓더라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갖다 놓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분이 평생 우리 곁에서 사랑을 주고 힘든 부분들을 다 감내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과 그런 몸의 에너지를 다 쓰면서 우리한테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떠났는데 그 분을 마지막까지도 어떤 마음으로 애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져야 될 도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애도하고 추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도리는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으로서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도리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엉망진창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강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들어라. 이런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다 듣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람을 무섭게 하세요. 사람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자 내가 함부로 대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섭게 알고 대해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누구도 함부로 쉽게 대하지 말고 무섭게 아세요. 그리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암행어사처럼 생각하고 무섭게 아세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엉망진창인 마인드로 국민들을 대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임기 동안 국민들의 성원으로 그렇게 자리에 앉으셨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런 자리를 오래 보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다. 민심을 잃고 그러면 온 국민들이 전 세계가 불매 운동을 하면 그 기업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온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민심을 잃은 그런 기업을 그리고 그런 정당성과 도리를 잃어버린 기업을 사랑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기업인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진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고 정말로 온 인생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기의 인생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이렇게 몸이라는 소중한 이런 자원들을 다 쓰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생애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가?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 가족의 구성원이잖아요. 그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피땀을 다 흘리면서 내 모든 것들을 갈아 넣으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누가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한 사람의 가장이고 한 사람의 엄마고 그런데 이 분들을 내가 홀대하고 함부로 대해야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사람들의 수고로움으로 기업이 있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들인 부분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노력할 수 있을까
하다못해 직원 구내식당의 메뉴를 생각할 때도 조금 더 자연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먹고 힘을 내서 또 일을 해서 이런 분들이 또 일한 그 대가들로 인해서 또 기업이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은 모두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도 무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공장 시스템도 이 사람들이 일할 때 뭐 목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보장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회사 그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일하는 공장 환경도 열악하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이렇게 공기나 이런 부분도 정화가 잘 되는 시스템인가 아니면 이게 너무 고단하지 않도록 이렇게 뭐 그런 기계를 작동하고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전철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날까봐 안전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도 이렇게 뭐 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죽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완전하게 보완하고 사고가 나도 바로바로 대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안전 매뉴얼들이 잘 갖춰져서 바로바로 비상 체계들이 잘 돼서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방적인 비상 매뉴얼들 그리고 비상 연락망들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전에 그런 예방책들이 잘 돼 있어야 귀중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소중하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그런 뭐 한 무더기로 모든 생명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사고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진짜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 적재량을 위반하지 말아라 하면 위반하지 말아서 그 생명을 잃지 않아야 되고 그런 모든 부분들 있잖아요. 도로를 갈 때도 뭐 그런 트럭들이 적재량을 지켜야 되면 그걸 지켜서 그런 도로가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진짜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가 망가지거나 적재량이 너무 많아서 또 그런 뭐라고 할까 물건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서 뒤에 달려오는 차에 던져지거나 그러면 사고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런 절차들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배로 물건을 운반하거나 또 비행기로 운반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져서 또 모든 귀중한 생명들을 다루고 있는 선장이나 기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더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픈 부분을 돌아봐주고 그리고 한 사람이 모든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은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아프지 않을까?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몰지각한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방송국 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공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 일을 하는 관계자들, 기자분들은 양심이 있고 좀 더 성숙한 태도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한 줄의 기사로 그렇게 기사화시키고 여론몰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썼는가. 특종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치지 않고 그 사람이 보호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사화할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애를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지 않고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다.
어쩔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슬프지 않거나 마음을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누구나 아픈 마음을 가졌고 몸을 가졌고 그런 마음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신체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또 역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보세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던 그런 얼굴 표정이 그런 아름다움을 잃어가 버리는가? 그렇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반짝이는 눈빛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통통하고 예쁜 몸들을 가졌는데 그런 몸들에 비해서 지금 너무나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들, 그런 몸들을 유심히 살펴주세요. 아프지 않은가? 그런 예쁜 눈빛을 잃어버렸는가? 아름다운 표정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몸들이 너무 그렇게 말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봐 주세요. 그렇다면 옆에서 정말로 사람이 밥이나 껌이나 이렇게 치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밥을 주세요. 진짜 보양식을 챙겨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런 저는 삼계탕이나 추어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진짜로 보양식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뜻한 밥을 먹고 기운을 내서 정말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에너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나눌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살아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단어나 언어적인 표현들로 말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알아서 많은 사랑을 표현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지만 또 답답함을 느끼는 게 이런 한정적인 단어들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너무나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사랑이란 말도 너무나 참 소중해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기도 아까운 사랑들아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진짜 이렇게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전할 수 없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근데 마음 안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은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늘 고민해요. 정말로 그냥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사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스러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그러고 계세요? 내가 사랑스럽게 말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계세요? 사랑스러운 행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게 자문해 보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들인 것 같아요. 진짜 희생을 하고 그렇게 그런 결과물로 그런 착취물로 누군가는 돈을 벌고 그런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갖고 이런 그런 속담의 구절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 정말로 나한테 이런 돈을 벌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또 너도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니까 너한테 정당한 대가를 줄게.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임금체불 방지법 이런 거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분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을 배우신 분들은 정말로 법과 원칙을 위해서 배우지 않으셨어요? 법과 원칙 그리고 형평성의 가치들을 그렇게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나 술과 돈, 여자에 집착해서 그런 공부를 할 때 마인드를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세요? 내가 배운 법이 제대로 적용되고 그런 법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올바로 적용하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배우고 그런 것들은 내가 가진 그런 재능들이잖아요. 정말로 힘없고 가난하고 뒤에서 말을 못해서 울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눠주세요. 그런 분들이 진짜 필요한 게 사랑이고 법이고 원칙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여졌을 때 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조금 더 정당하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정의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이 우주를 품을 수도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고 따뜻하게 그렇게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상이 본능적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늘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도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뛸 때, 쿵닥쿵닥 뛸 때 그게 사랑이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내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내 심장이 빨리 뛰어서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시와 시인의 시집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외눈박이 물고기 사랑이라는 시를 좋아해요. 외눈박이 물고기지만 드눈박이 물고기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시보다 그냥 아름다움을 가장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름다움이 아니었던 그런 시보다 저는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류시아 시인의 시를 좋아해요. 저랑 좀 맞는 것 같아요, 결이. 그래서 이렇게 좀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늘 살피려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올바른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궁금하네요.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하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그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한다, 부럽다 이렇게 부럽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부러우면 뒤에서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한다, 부럽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다 복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현생을 살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 전생으로부터 갈고 닦아온 지능과 마음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복이고 그 사람의 공덕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예쁘게 태어난 것도 그 사람이 복을 지어서 예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어온 복인데 너무 예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예쁜데 그렇게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예쁜 얼굴이 못생겨져요. 못생겨지고 싶으세요? 얼굴 아깝지 않아요? 예쁘게 태어났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못생기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정말로 예쁘게 태어난 그런 얼굴들을 예쁜 마음으로 사랑으로 채워서 더 예뻐지세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쁘게 태어났는데 그 예쁜 모습도 유지하지 못하면 당신은 유죄? 맞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얼마나 예쁘게 낳아줬는데 그런 얼굴도 못 지켜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세요. 그래야 예쁜 얼굴을 가질 수 있어요. 예쁜 표정을 가질 수 있고 내가 그런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서 예쁜 표정을,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봤네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왕 예쁘게 태어났는데 더 예쁘게 살자고요. 더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쓰럽게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누군가의 인생을 다 착취해서 재물을 모아야 되는 게 그런 부귀영화가 아니고 정말로 그 사람의 생애를 보면서 안쓰럽게 여기고 내가 그렇게 축적한 것들을 이렇게 사회에 좀 환원할 수 있고 이런 마음들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어요? 못 가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도 떳떳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 그렇게 보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도 여러분 마음이 떳떳하세요? 그리고 늘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가?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늘 비춰보고 반조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고 있으세요? 자꾸 질문하려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식이 자꾸 깨어나게 그렇게 하려고요.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 읽어드릴게요. 너는 피었다. 봄맞이 꽃 너는 피었다. 언제 피어야 하는지 대지에게 묻지 않았다. 너를 창조한 이후 수신호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피어나기에 최적의 장소인지 피는 것 도와주리가 있는지 살피지 않았다. 눈 다 녹았는지 비 소식 언제 잡혀있는지 자꾸만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 야생동물 발자국 옆에서 그냥 피었다. 어느 만큼 높이 자라야 흔들리지 않는지 속눈썹이 길어야만 하는지 어느 쪽으로 얼굴 향해야 하는지 오래 계산하지 않았다.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길 것인지 다른 꽃들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다. 지난번 생이 얼마나 가파른 생이었나, 얼마나 고된 노동이었나, 입술 깨물며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렇게라도 봄 사용법 외우지 않았다. 너는 꽂히면서 너 자신의 유일한 지지대, 날개이면서 그 날개에 밀어 올리는 바람. 너는 피었다. 그냥 피었다. 바이올린 딱정벌레. 아, 야, 이거 제목 너무 예쁘다. 나는 바이올린 딱정벌레이다. 사람들은 나의 홀쭉한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배에 붙은 넓은 딱지 날개의 모양과 색을 보고 그런 멋진 이름을 붙였다. 거기에 색깔까지 비슷해 누가 봐도 바이올린 형상 그대로이다. 하지만 나는 음악을 연주하지는 않는다. 머리 끝에서 방향과 먹이를 가늠하는 더듬이가 지휘봉은 아니며 길고 가느다란 다리가 바이올린 활도 아니다. 그저 한 마리 딱정벌레로 살아갈 뿐. 내가 왜 이런 생김새로 이곳에 존재하는지 나무 껍질에 달라붙어 잠깐씩 의문에 잠기지만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멋모르고 다가오는 작은 곤충을 덮친다. 가끔은 나도 소리를 낸다. 나무에서 떨어져. 몸이 거꾸로 뒤집히기라도 하는 날이면 당황을 넘어 공포가 밀려온다. 딱정벌레들의 세계에서 등을 아래로 하고 누워있다는 것은 하나의 재앙. 다른 딱정벌레들이 내 둘레에 모여 절망적이라는 듯 고개를 가로젓는다. 파란 하늘 아래 뒤집힌 채 평평한 몸을 다시 뒤집기 위해 나는 세상을 갈기 달린 다리 버둥거리며 안간힘을 신음소리를 내지른다. 고통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킨다. 딱딱한 껍질 안에 있지만 나는 혹겨고 영혼. 만약 웃음이 실제로 눈물이라면 또 만약 눈물이 실제로 웃음이라면 혹시 날개 안쪽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필사적인 외침 때문에 바이올린 딱정벌레라고 불리게 된 것이 아닐까? 현을 가르는 듯한 불협화음의 절규 때문에 아무도 애도해주지 않는 태양 아래 가련한 몸짓 때문에 나는 한 마리 밤색 바이올린 딱정벌레.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는 듯 고단한 생을 마치고 다리를 단정히 오므리고 정지하면 당신은 나의 마지막 연주를 들으리라.
가을바람 속 껍질 부서지는 소리를, 봄 바스라지는 소리를. 어떤 손이 나를 허공에 던져 아득히 추락하다가 마침내 날개가 돋아 다시 날아오르면서 어떤 손이 나를 허공에 던졌는지는 잊어버렸네. 어떤 손이 나를 어둠 속에 밀어넣어 끝없이 벽에 부딪히다가 마침내 출구를 찾아 다시 빛 속에 서면서 어떤 손이 나를 어둠 속에 가뒀는지는 잊어버렸네. 파란색 가난. 가난하다고 해도 너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 가령 아무 가진 것 없이 파란색 하나만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파란색에는 1000개의 파랑이 들어있다. 여러분 마음에도 1000개의 파랑이 들어있다. 다른 색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바다의 파랑이 있고 감정에 따라 변하는 하늘의 파랑이 있다. 전혀 파랗게 보이지 않지만 파란색이 없으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는 색도 있다. 저는 파란색을 좋아해요. 하늘색이랑 파란색이랑 그리고 다른 색들도 좋아하는데 파란색을 유난히 좋아해요. 밤을 지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투명에 가까운 파란 새벽도 폭풍을 이겨낸 파랑도 너의 것이고, 하늘 때문인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하늘 바라보는 걸 좋아했는데 하늘색이 파란색이어서 좋아하는 것 같다. 생각났어. 폭풍을 이겨낸 파랑도 너의 것이고 어린 시절 가졌던 짙은 파랑과 사춘기의 창백한 파란 혈관도 너의 것이다. 가난하다고 해도 너는 아주 가난하지는 않다. 거기 언제나 가슴 안쪽에 알려진 어떤 파란색보다 파란 희망의 좋은 색이 있으니까. 좋은 색. 광물을 촛불 구운 흰색 자기에 문질렀을 때 생기는 고요한 빛깔의 줄. 제비붓꽃. 모든 제비붓꽃에게 올해는 제비붓꽃의 해. 누구도 그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서리와 얼음도. 배고파. 사탕 하나 먹고 올게요. 옆으로 조금만 가져요. 아가야, 옆으로 조금만 비켜줘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강아지가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안 비켜줘서요. 강아지도 넓게 안고 싶을 것 같은데 미안하네요. 누군가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할 말이 없거나 말주변이 부족하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것의 의미를 잃었을 수도 있고, 속엔말이, 이 말 예쁘다, 속엔말. 예쁘죠, 단어가. 우리나라 말 되게 예쁜 말 많은 것 같아, 그쵸? 사랑, 가장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에서 머뭇거리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 안에서 홀로 견디는 법과 자신 안에서 사는 법, 터득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겨울이 그 가슴을 영원한 거처로 삼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단지 봄이 또다시 색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글귀는 제 마음을 강타하네요. 저도 이 마음을 더 새겨야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함부로 하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라 그 사람이 또 소중한 걸 잃을까봐 그런 마음이라는 걸 더 새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좀 자각하고 가지고 가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또 띵 맞는 느낌이에요. 색을 몇 년 동안 한 번도 노래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새들이 그 마음속 음표를 다 물고 갔다고 넘겨 짚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 후 물기에 젖어 악보가 바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 동행 없이 혼자 걷는다고 해서 외톨이의 길을 좋아한다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 길이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걷고 싶었으나 가슴 안에 아직 피지 않은 꽃들만이 그 그림자와 동행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음 봄을 기다리며. 이 시 너무 매력적이다. 이 시는 우리 모두 가슴속에 새겨지는 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 마음 밖으로 꼬물꼬물 올라왔을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마음의 정화들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가 제 마음을 울리네요. 흉터 문장. 그래서 제가 유시와 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흉터는 보여준다. 내가 상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내가 상처를 이겨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은 상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시네요. 사랑해요. 흉터는 말해준다.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를. 그럼에도 내가 살아남았음을. 흉터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한때 상처와 싸웠음을 기억하라고. 그러므로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몸의 온전한 부분을 잘 보호하라고. 흉터는 어쩌면 내가 무엇을 통과했는지 상기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화상 입힌 불의 흔적. 내가 내 몸에 새긴 이야기. 완벽한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한 완벽한 고통. 흉터는 작은 다음에도 전율하고 숨이 멎는다. 상처받은 일을 잊지 말라고. 영혼을 더 이상 아픔에 내어주지 말라고. 너 흉터를 내게 보여달라. 나는 내 흉터를 보여줄 테니. 우리는 생각보다 가까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막 요즘에는 그런 타투들이 문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자리 잡았는데 그런 진짜 어떤 뼈의 부분이나 진짜 아픈 부분에 새긴 그런 타투들을 보면서 저런 아픔을 다 견뎌내고 저렇게까지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마음들을 새겨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타투를 하나씩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픈 마음일까? 어떤 것들을 간직하고자 그런 아픔들을 이겨내면서라도 간직하고 싶은 마음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냥 조그만한 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플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막 예쁜 타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팔에 조그만하게, 만약에 애완동물을 좋아해 그러면 뭐 고양이나 강아지 두 마리랑 이렇게 뭐 자신을 포함하는 그런 타투한 분들도 계셨고, 좀 크게 하신 분들도 봤는데 전 크게 하는 건 무서워서 못하겠고, 막 엄청 작고 귀여운 건 해보고 싶더라고요. 생각한 부위는 있는데 무서워서 용기는 안 나. 다알리아의 별에서. 소갯말 다 꺼내 산수유 핀 날 겨우내 집 안에 들여놓았던 다알리아 국은 내다가 당신과 둘이서 봄을 겨드랑이께 심었지요. 위아래로 꽁지 흔들며 늦추위에 기침 쏟아내는 긴 꼬리딱새 흉내 내면서 폐가 약한 당신은 시세 많은 봄눈과 구근을 함께 묻었지요. 나와 함께 이 생에서 산 몇 날은 당신 행복했지요? 이 다알리아의 별에서 한 번의 작별이 지나고 그 다음 만남까지 한 열흘쯤 걸릴까요? 눌러쓴 자국 지워지지 않는 어떤 이름은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겠지요? 그럴 때가 있겠지요. 속일 것 다 꺼내 봄이 와도 누군가 가난하던 때가 당신은 비바람에 꺾인 꽃대 일으켜 세우며
무릎 닿은 햇볕 속에서 일찍 나온 다알리아 꽃잎 몇 개 뜯어 꽃점을 쳤지요. 무슨 점괘가 나왔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꽃잎을 후후 불어 날렸지요. 누구였지요, 당신은? 어떤 때는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 같았지요. 당신과 나 사이가 아픈 간격일 때가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몸을 바꿔 다시 만나면? 그래서 이곳에서 손잡고 다시 다알리아 바라보면 안 될까요? 오늘 밤 때 아닌 사랑눈 날려 구근들 차가운 흙 속에서 몸 움츠리는데 죽음 같은 건 한겨울 동안 헤어짐이라 여기며 그냥 깊이 잠든 척 하는 것일 뿐이라 여기며 라다크에 갔을 때 룽따에 당신의 이름을 적어 놓았지요. 바람이 실려 사방으로 가서 다음 생을 당신 찾아내도록. 룽따 바람은 말이라는 뜻으로 기도문 적힌 천을 줄에 걸어매어 바람 타고 기도문이 날아가게 하는 것. 저도 죽으면 화장해서 이렇게 그 바닷가에 뿌려지고 싶어요. 큰 절 있는 근처에 뿌려지고 싶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논숨 퀄리스 에람. 방의 열린 창으로 날아들어와 내려앉을 자리를 찾고 있는 날개 달린 씨앗 하나. 손으로 받아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힘껏 날려보내며 말한다. 멀리 날아가. 아주 멀리. 바람이 어디로 데려갈 것인지 잊고 너한테는 날개가 있잖아. 논숨 퀄리세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라는 뜻의 라틴어. 내가 원하는 것. 너와 함께 라다크에 가서 빵가게나 열었으면 했어. 색바른 수건 머리에 두르고 전통처럼 5손가락 자국 새기며 나도 라다크에 가서 땡뚝 먹고 싶다. 땡뚝 그런 인도 음식인데 그런 수제비 같은 음식인데요. 국물이 매콤해요. 먹고 싶다. 밀가루 반죽 납작하게 눌러. 저 수제비도 좋아하거든요. 칼국수도 좋아하고 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밀가루. 진흙 화덕 안쪽에 붙여 바삭하게 구우면 난도 좋아해. 난 맛있어. 굳이 다른 진리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삶 그 자체가 진실일 테니까. 문양 같은 글자들 찍힌 신문지에 잘 구워진 빵 한 봉지씩 싸주면서 내가 서툰 현지어로 인사하면 그 노동자들 우리와 오래 친한 건 아니지만 난로에 모두 코밑이 그을린 친구들이지. 이거 상상된다. 인도에 갔을 때 옥수수를 구워서 줬거든요. 그거 막 맛살라 뿌려가지고. 근데 그거 묻으면 이렇게 까만 수땡이가 막 입 주변에 묻어요. 그런 추억이 떠오르네요. 5살은 폭설로 바깥 세상과 도절되는 곳. 그만큼 너와 사랑을 나눌 시간도 많아.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인더스 강 진흙 벽돌로 지은 흙집에 살면서 계피 넣은 차로 온몸 녹이고. 저 계피도 좋아해요. 그게 계피가 끓이면 엄청 단맛이 나더라고요. 눈 쌓인 산 바로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 바라보며 별 너무 많이 반짝반짝하는 곳으로 가고 싶다. 마지막이 그다지 나쁘지 않으리라 믿는 것. 그것이 기쁨의 공식이겠지. 등에 얹힌 눈 털어내느라 야생 나귀들 발굽 구르는 소리에 별들도 가늘게 떨리고 내가 속한 곳 멀리 떠나 내가 속하지 않은 곳에서 너와 함께 화덕에 댄손 쌈해주며 살았으면 했어. 굳이 다른 해답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화상연고는 가지고 가야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요리하시면 화상연고 꼭 상비약으로 두세요. 이게 화상연고가 화상 입으면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그런 뜨거운 열감을 바로 제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상연고 꼭 두세요. 미안해요. 미안해.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내 존재 자체가 겪고 있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박제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살아있다. 그에 대한 감정과 빛깔, 파동, 굴곡은 늘 달라진다. 엄밀히 말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맞고 살아온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내밀한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존재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부모에게 맞던 그 아이가 느꼈던 모욕감이나 수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그 존재 자체에 더 가까운 이야기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자라면서 분노나 무력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런 감정들을 떠올리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얘기다. 내 상처의 내용보다 내 상처에 대한 내 태도와 느낌이 내 존재의 이야기다. 내 상처가 나가 아니라 내 상처에 대한 나의 느낌과 태도가 더 나라는 말이다. 내 느낌이나 감정은 내 존재로 들어가는 문이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진솔한 자기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느낌을 통해 사람은 자기 존재에 더 밀착할 수 있다. 느낌이 민감해지면 액세서리나 스펙 차원의 나가 아니라 존재 차원의 나를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다. 나가 또렷해져야 그 다음부터 비로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충조, 평판 날리지 말고 공감하라.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이야기할 때는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 평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대화가 시작된다. 충조, 평판은 고통에 빠진 사람은 상황에서 고통은 소거하고 상황만 인식할 때 나오는 말이다. 고통 속 상황에서 고통을 소거하면 그 상황에 대한 팩트 대부분이 유실된다. 그건 이미 팩트가 아니다. 모르고 하는 말이 도움이 될 리 없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다고 확신하며 기어이 던지는 말은 비수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일상의 어느 대부분은 충조 평판이다. 그런 생각은 잊어. 너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충조. 그럴수록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지. 충조.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봐. 충조. 그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한 말일 거야. 평판.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 평판. 남자는 다 거기야. 덜 다른 사람 있는 줄 아니? 충조 평판. 작은 고민부터 시작해 곧 죽을 듯한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부모나 교사들, 때로 상담가들도 충조 평판을 날린다. 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내도 책을 읽어봐도 마찬가지다. 스스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충조 평판의 잣대를 들이밀며 다그친다. 내가 너에게, 나도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충조 평판을 빼면 달리 할 말이 없어서다. 충조 평판이 도움이 될 거라 믿어서라기보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때가 더 많다. 진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무례함을 행하거나 그랬을 때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런 사랑과 관심을 받아보지 못해서 내 마음 안에 그런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못 나눌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생각과 감정들을 잘 표현하려면 일단은 어휘력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표현력이 또 그렇게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상대방한테 또 물어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묻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해가 쌓이지 않는 그런 지점들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쟤랑 말하기 싫다. 진짜 쟤랑 말만 하면 가슴 답답하다. 쟤는 벽인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면 얘기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세요?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 언어는
거기서 벼랑처럼 끊어진다. 길을 잃는다. 그 이상의 언어를 알지 못한다. 노느니 장도 깬다고 충조평판이라도 날려보는 것이다. 그러니 끼니처럼 찾아오는 일상의 갈등과 상처가 치유될 리 만무하다. 덧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이 풀리지 않을 때 현장을 다시 찾는 수사관처럼 내 언어가 끊어진 벼랑으로 돌아가 보자. 현장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라 그 말이다. 그 존재, 그 고통의 눈을 포개고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그에게 물어줘야 한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 그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한다. 사실 지금 그 상태를 내가 잘 모르지 않는가? 물어보는 게 당연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인정한다면 그에게 물어볼 말이 자연히 떠오른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거니? 내 고통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거니? 만약 그 대답이 없어도 그가 대답을 피하거나 못해도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 자기 존재에 주목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존재를 그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고통에 진심으로 주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치유 결정적 요인이다. 내 말이 아니라 내 고통을 공감하는 존재가 치유의 핵심이다. 자신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알면 사람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는다. 사흘 전의 자살 시도 이야기를 꺼냈던 그녀의 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한 일을 복기해보자. 내가 한 어떤 반응이 그녀를 건져 올렸던 것일까? 그녀가 말을 꺼내기 전 주저하던 몇 초간의 침묵. 찻잔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 유창하게 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저기를 반복하며 버벅대던 순간을 나는 방해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 이게 기다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대가 힘들고 아프면 그냥 다그치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마음에 그런 어떤 평정심을 조금은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집중했다.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덜어준다고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의 멈칫한 버벅거림은 매끄러운 기계음만 나오던 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들린 그녀의 육성이었다. 그녀의 나가 수면 위로 처음 머리를 내민 순간이었다.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반갑고 귀하다. 그녀의 나를 의식하고 그걸 존중으로 보호하려는 내 침묵 속 언어들을 그녀는 실시간으로 알아차렸다. 자기 존재가 있는 그대로 수용되는 순간은 당사자가 누구보다 즉각적으로 감지한다. 생명의 본능이다. 가끔 그녀에게 던진 질문 외에 나는 무슨 말을 해줄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런 때 누군가 해주는 말이란 것은 그녀가 비언어적인 몸짓으로 전하는 자기 존재의 신호들, 침묵, 떨림, 머뭇거림 등을 자취를 감추게 만들 뿐이다. 그때는 내 눈길이나 숨결, 신음 같은 한숨이 말보다 더 뚜렷한 말이 된다. 나는 눈길, 숨길로 그녀를 이불처럼 감쌌다. 너무 무거워서 눌리거나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닌 그러나 안정감을 느낄 만큼은 묵직하게. 그때는 그 이불 같은 내 태도가 내가 그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전부였다. 이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 고통에 진심으로 눈을 포개고 듣고 있는 또 듣는 사람, 내 존재에 집중해서 묻고 또 물어주는 사람, 대답을 체근하지 않고 먹먹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산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놓아버림 읽어드릴게요. 기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려라. 기법 수행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루를 마칠 때면 그냥 활동해서 남은 부정적 감정을 모두 포기하는 시간을 가져라.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 생각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이 내게 적용된다고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장애에 이름 붙이지 말라. 꼬리표를 붙이지 말라. 하나의 꼬리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느끼는 것, 즉 감각 자체를 항복하라. 우리는 질병을 느낄 수 없다. 질병은 마음에 품은 추상적 개념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천식을 느낄 수 없다. 무엇을 실제로 느끼고 있지? 하고 자문하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가슴 조이고 쌕쌕거리고 기침하는 육체적 감각을 그냥 관찰하라. 예컨대 공기를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느낄 수는 없다. 그것은 겁에 질린 마음속 생각일 뿐이다. 하나의 개념, 천식이라 부르는 프로그램일 뿐이다. 실제로 느끼는 것은 목구멍이나 가슴속의 긴장 내지 조임이다. 같은 원리가 궤양이나 다른 장애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궤양을 느낄 수 없다. 가슴이 타는 듯 하거나 찢어지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 궤양이라는 단어는 꼬리표이자 프로그램이라 자신의 경험에 꼬리표를 붙이는데 이 단어를 쓰자마자 자신을 궤양 프로그램과 동일시한다. 통증이라는 단어조차 프로그램이다. 실제로는 어떤 특정한 육체적 감각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런 다양한 육체적 감각에 꼬리표나 이름 붙이는 일을 놓아버리면 자가치유 과정이 한결 빨라진다. 감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꼬리표와 이름 붙이는 대신 그냥 감정을 느끼면서 감정 이면의 에너지를 놓아버릴 수 있다. 감정의 에너지를 알아차려 포기하기 위해 감정에 공포라는 꼬리표를 붙일 필요는 없다. 많은 병의 치유. 이 의사의 경우는 동시에 앓고 있던 병이 너무 많아 일일이 기억해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면 색인카드로 병의 목록을 만들어 놓아야 했다. 그는 50세일 때 아래의 모든 병을 동시에 알았다. 편두통이 만성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났다. 유스타키오관이 막혀 귓병으로 고통받았다. 근시와 난시로 3중 초점 렌즈를 처방받았다. 부비 강염과 후비루증과 알레르기가 있었다. 다양한 유형의 피부염이 있었다. 통풍 발작이 있어서 차 트렁크에 지팡이를 넣고 다녀야 했고 식사에 제약을 받았다.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어서 식사에 제약을 받았다. 십이지장 궤양이 20년 동안 만성적으로 재발했고 어떤 의학 처방도 효과가 없었다. 궤양이 재발하면 그로 인해 췌장염 발작이 간헐적으로 일어났다. 위염과 위산 과다, 간헐적 요문 경련 증상이 있어서 식단에 제약을 받았다. 재발성 대장염이 있었다. 어마어마하네요. 개칠염으로 결장이 맹장염 같은 상태였다. 출혈이 있으면 입원해서 수혈을 받아야 했다. 위장관 끝부분에 흔히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다. 목에서 네 번째 경추 위치가 잘못되어 관절염이 있었다. 요통 증후군으로 척추 지압 치료가 필요했다. 레이노 증후군으로 불리는 진동 장애가 있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은 까닭에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지고 조직이 죽는 궤저가 임박한 지경이었다. 중년 증후군으로 손발이 차고 활력과 성욕을 잃었으며 우울증이 왔다. 척추 아래쪽의 모소 낭포는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기관지염과 만성 기침으로 인해 두통과 척추 구등증, 요통 증후군이 악화되었다. 덩굴 온나무에 민감해 매년 피부가 벗겨졌고 때로는 입원해야 했다. 무좀이 있었다. 호텔 방바닥에서 무좀이 옮는다는 신념체계가 있었다. 이게 신념체계가 진짜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부정적인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나의 사고가 좌우되고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좌우가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그렇게 늘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것들이 나한테 끌어당겨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남을 그렇게 남한테 좋지 않은 언행을 했을 때 여러분에게 좋은 에너지가 가겠어요?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론 읽어드릴게요. 배가 고파요. 빨리 읽고 밥 먹어야겠어요. 상대방에게 욕구를 불러일으키라. 나는 매 여름마다 메인주로 낚시를 간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무척 좋아하지만 내가 알기로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하지만 낚시를 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크림을 얹은 딸기를 미끼로 쓰는 대신 지렁이나 메뚜기를 물고기 앞에 흔들며 말한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사람을 낚을 때도 똑같은 상식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수상이었던 노이드 조지가 사용했던 방법도 바로 이것이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윌슨, 올랜도, 클레망스와 같은 모든 전쟁의 지도자가 물러나고 잊혀져 버린 다음에도 당신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로이드 조지는 대답했다. 자신이 최고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를 대자면 아마도 물고기에 맞는 미끼를 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이다. 왜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유치한 일이고 멍청한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영원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당신이 원하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당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당신과 같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 따라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을지 보여주는 방법뿐이다.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 이를 반드시 기억하라. 예를 들어 아들이 담배 끊기를 바란다면 아들에게 설교를 늘어놓으며 당신이 원하는 바를 말하지 말라. 그 대신 담배를 피우며 아이가 원하는 야구팀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100m 경주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아이는 물론 송아지나 침팬지를 다룰 때도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다. 예를 들어보자. 하루는 넬프일도 에머슨과 그 아들이 송아지를 축사에 집어넣으려고 낑낑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어당기고만 있었다. 한편 송아지 역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송아지는 완강히 네 발로 버티며 목초지를 떠나지 않으려 했다. 한 아일랜드 출신 하녀가 부자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목격했다. 그녀는 물론 에머슨처럼 에세이나 책을 쓸 정도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경우에서만큼은 에머슨보다 훨씬 더 나은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상식이 아닌 송아지의 상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녀는 송아지가 무엇을 원할지 생각해 보았다. 그래서 그녀는 송아지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송아지가 그 손가락을 빠는 동안 어렵지 않게 축사로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었다. 당신이 태어난 후로 행한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적십자에 $100를 기부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렇다. 이 행동도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적십자에 $100를 기부한 이유는 당신이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이타적이고 신성한 행동을 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만일 이러한 느낌을 갖기보다 $100를 더 간절히 원했다면 기부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기부를 거절하는 게 창피해서 혹은 고객이 기부를 요청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당신이 기부를 했던 이유는 당신이 무언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해리 A. 오버스트릿 교수는 그 빛나는 책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행동은 우리가 마음 깊이 욕망하는 것에서부터 튀어나온다. 직장이든 집이든 학교든 정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상대방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혼자가 될 것이다. 가난에 찌든 스코틀랜드 소년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시간당 1센트를 받으며 일을 했지만 결국은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우쳤다. 여러분 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런 거겠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세요. 당신의 친절함과 사랑스러움이겠죠. 그래야 마음을 얻죠. 코가 간지러워요. 비염 때문에 그런가. 그는 학교에 4년밖에 다니지 않았지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았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또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9시가 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녁 드셨을라나? 저녁 드셨으면 맛있는 거 드셨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고 또 오늘 스쳤던 모든 인연들이 다 행복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래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들이 선한 방향으로는 다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토닥토닥 위로하면서 대견하다, 고생했다, 고맙다, 정말 잘했어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아직 잘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불 따뜻하게 덮으시고 발 시려우시면 수면 양말도 챙겨서 그렇게 신으시고 또 남은 시간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시거나 또 혼자 보내시더라도 행복한 기분으로 남은 시간 보내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잘 때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또 기분 좋은 생각으로 그렇게 잠드세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안녕.